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7월 10일 오후 4시를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작년 3월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기 직전에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를 하면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국방부 안에 있는 수사기관 말고 별도 수사단을 만들 때 육군을 배제하고 기무사 출신을 배제해서 군 검사들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는 취지입니다. 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수사가 굉장히 확대되어서 전현직 국방부 지도부에 대한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을 겨냥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즉 송영무 국방장관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선 모양입니다. 그럼 송영무 국방장관이 왜 수사에 나서지 않았느냐 하면은, 지금 문제가 된 그 문건을 몇 차례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읽어보면은 이것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문건 작성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 초순 현재 태극기 집회와 촛불 시위가 광화문에서 수십만의 인파를 동원하면서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서 3월 10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임박했으니까 혹시 소요사태가 날지 모른다. 한쪽에서는 기각되면은 혁명하겠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인용되면은 내란 사태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군으로서는 당연히 경찰력이 무너질 경우에 대비한 계엄령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렇다고 계엄령을 편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엄령을 펴는 것은 국무회의에서 합의가 돼야 되고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당시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었던 황교안 권한 대행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건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실무자 차원에서의 검토 문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것을 아주 확대, 과장, 왜곡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촛불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서 병력 출동 준비를 한 것 같이 과장을 하면서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좌파 단체에서 군부를 떼어가지고 있고 드디어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송영무 장관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발표문을 통해서 국방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군검찰과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단 시간 내에 수사단장을 임명하겠다.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수사 종료 전까지는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서둘러 할 것 같으면 왜 대통령 지시가 내려지기 전에 적극 수사에 착수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송영무 장관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송영무 장관의 성향으로 봐서
이 정권과 맞서겠다는 것이 아니고 보고 받아 보니까 이게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 수사를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실시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에 김무선은 국방부 장관의 직속기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결국은 이 한민구 국방장관이 조사를 받는 핵심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민구 국방장관은 수사를 받기 전에 지금 상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또 과거 자신이 지휘했던 국군 장병들에게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수사 받으면 그때 하겠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 여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뭐라고 제목이 뽑혔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 다운표하고 기무사 촛불계엄령 검토, 독립수사단이 수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무사 촛불계엄령이란 말이 이게 잘못된 겁니다. 기무사에서 만든 걸 보면은 촛불 시위를 진압하겠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촛불 시위, 그리고 태극기 집회가 탄핵 결정 이후에 소요 사태로 번질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촛불 태극기 집회 꼭 두 개를 같이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촛불 계엄령 해놓으면은 마치 촛불 시위를 박근혜 정권에 충성을 하는 군대가 계엄령을 펴서 진압하려고 했다는 인상이 딱 가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런 제목이 뽑혔어요. 이거 방치하면 이미 수사 진행되기 전에 어떤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하는 그 관점이라든지 청와대 대변인의 보충 설명에 의하면 이미 이것은 유죄다, 형사처벌감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예단을 한 상태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공정한 수사에 아주 걸림돌이 될 겁니다. 대통령이 결론을 내리놓은 것 같으면 밑에 실무자들이 거기에 맞추는 왜곡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것을 막고 공정한 수사,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하려면은 반드시 여기에 견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반론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해야 합니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합참 의장을 지내고 국방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군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서 한 4, 5년 계셨던 분이고 매우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노동당 정권으로부터는 아주 숙청 대상 또는 적폐 대상으로 꼽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컨대 작년 탄핵이 결정된 이후 14일인 우리민족결이라는 북한의 대남 선동 매체가 이미 최근 박근혜 역도가 손때 묻혀 길들인 수하 졸개들이 저만큼 핏대를 세워가며 동족 대결 나발질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남조선 인민들은 민족의 수치이며 재앙거리인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홍영표 등 박근혜 잔당들을 한시바삐 역사의 무덤 속에 처박아야 한다는 식으로 대남 선동을 하는데 딱 들어가 있는 명단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시행을 했던 이 한민구, 김관진 두 사람이 아마 숙청 대상이고 그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의 세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고려까지 함께 하면서 이 사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민구 장관은 정말 이 가계가 좋은 분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흠이 없다. 즉 할아버지가 의병장입니다. 충북 청원군 한봉수 의병장 유적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 한봉수란 분이 바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할아버지입니다. 무슨
한봉수 의병장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한제국군 진위대 상등병으로 복무하다가 1907년 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같은 해 여름 의병장 김규환과 손을 잡고 일본 헌병대를 습격한 사람입니다. 한봉수 의병장은 1907년 해상군인 100여 명을 규합해가지고 일본 헌병대장을 사살하고 또 일본군 수송대를 습격해 독립자금을 모았다고 전해집니다. 일본의 압박이 심해지자 의병을 해산하고 처가인 서울 마포에 피신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1910년 6월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에서 내란죄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같은 해 8월 일본의 합방대사령으로 풀려났습니다. 3.1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1963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되어 가지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이분의 의병장의 손자 한민구 국방장관의 한자는 한국할 때 그 한자에다가 백성민자, 요구할 때 그 구자입니다. 자, 이런 가계, 자랑스러운 가계를 가지고 또 합참의장 국방장관 지내면서 북한의 위협에 당당히 맞섰던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제 아주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택동은 일찍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고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다. 정치와 전쟁을 하나로 봤습니다. 지금 한민구 전 대장은 민간인입니다. 그러나 합참의장 국방장관을 지낸 분이니까 지금 민간인이지만은 군인이라고 본인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저는 한민구 장관이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그 보고를 받고 무슨 지시를 했느냐, 이 보고서의 성격은 뭐냐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실되게, 사실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이나 언론의 생태로 봐서 진실이 묻히고 선동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한민구 장관은 세계적 강군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국군의 대표한 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지난 70년 동안의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4가지 위대한 일을 한 군대입니다. 특히 국군 장교단이 그렇습니다. 첫째, 건국의 초석이었습니다. 건국되기 전에 이미 국군이 구성되었습니다. 국군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위에 국가가 섰습니다. 호국의 간성이었습니다. 6.25 때 외세를 등에 업은 김일성이가 남침했을 때 버텨내었습니다. 호국의 감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등장 이후에는 군부가 근대화의 기관차 역할을 했습니다. 군대가 정권을 잡고 경제개발에 성공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 민주화가 시끄러워질 때는 군대는 물끄러미 울타리를 치고 민주화의 소용돌이가 이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도록 안보를 지켜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자유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조국을 무력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염원하는 자유통일을 이루고 인류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군의 남은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국군의 명예를 한민구 장관은 지켜내야 합니다. 과거 현직에 있을 때보다 매우 불리한 싸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민구 장관 뒤에는 국군이 있습니다. 굉장한 역사를 가진 국군의 역사, 그리고 헌법과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낌이 없다면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와서 어병장의 손자답게, 그리고 군대의 명예를, 최고 명예를 누린 사람답게, 군인답게 처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